사람들은 여행에 그렇게 강분할까요? 우리는 집에서 편히 TV를 시청하거나 세계적인 여행지를 보거나 구글 글래스를 끼고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말고 거기 다른 곳을 꿈꾸고 또 직접 체험을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의 삶이 비슷하듯 여행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남과는 다른 삶이라는 주제로 그중 여행에 집중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여행의 이유, 여행의 스타일, 여행을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변화된 점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여행 얘기를 남과는 다르게 풀어줄 거란 기대를 가지고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교육활동가 꿈이 남교용가 양산 창조학교 졸업 동기생인 민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본인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민 하면 정답 맞죠? 그리고 현 하면 손미연, 준 하면 해주시겠어요? 민, 네, 저는 정다민입니다. 현, 저는 손리현입니다. 준. 안녕하세요. 노민준입니다. 예.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산 창조학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고 얘기할까요? 아침 운동 끝나고 먹던 달콤한 그거 방콕에서 먹던 과일이 생각나네. 그것은 동남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노란 옷을 입고 길쭉한 바로 그거. 이걸 생각하면 원숭이가 떠올라요. 그리고 태우기를 보면 그게 떠올라요. 오늘은 설사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다시 원상복구 되었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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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나한테 바나나.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나한테 바나나. 놀고 먹고 자고 먹고 씻고 뜯는 바나나. 달콤하고 맛있는 그것은 바나나. 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선하고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정말 우리 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창조성이나 이런 건 절대 나올 수 없는. 근데 이걸 보면 정말 바나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나나 뮤비를 찍기 위해서 바나나가 필요한데 바나나를 이제 저희 돈으로 사야 되는데 저희 돈으로 사려면 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창조학교에서 용돈은 이제 단어를 이제 한 바닥이나 두 쪽이나 해야 이제 얼마만치 주거든요. 공부를 해야 또 돈이 나오는 근데 거네. 그 네팔이라는 곳에 예. 바나나라는 게 그리 싸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 피 같은 그 용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삼성 그 휴대폰 카메라를 찍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제작비도 지원하는데 그 참 열악한 데서도 이 곡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아니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발적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네. 그냥 했어요. 저게 했던 프로젝트가 네. 그걸 학교에서 항상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1년에 이제 4번 팀 프로젝트를 하고 한 번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 프로젝트는 쌤들이 다 이렇게 주제나 발표 날짜나 이렇게 형식이나 이런 걸 다 어떻게 표현 방식 이런 걸 정해주고 이렇게 해라고 항상 하고 이제 그거를 항상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쇼케이스가 항상 밴드 쇼케이스 하고 뮤비 쇼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게 이제 네. 윤진이가 한 게 뮤비 쇼케이스고 저희도 다 뮤비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는 이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그 안에 뭔가 그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우리가 한 거긴 한데 사실 좀 그 하면서 아 진짜 엄청 많이 싸우고 아 진짜 이 자식 뭐 이러면서 난리치고 하거든요. 이렇게 찍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은 되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주는데 이제 근데 이제 항상 약간 촉박해지죠. 저희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일단 노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촉박해지다가 결국은 결과가 그날 당시에 못 나오는 팀들도 있고 또 뭐 그래도 근데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양상창조학교에서 정말 양상창조학교가 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우선 저희 학교는 우리 땅 학교하고 네. 세계 여행 학교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땅 학교는 이제 보통 2주에 한 번씩 이제 국내 여행지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남편분이 이끄시는 우땅이라고 줄여서 우땅 창조 우땅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창조 여행 세계 여행 학교는 이제 12월달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주 정도 공연 연습을 해가지고 저기 양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공연을 보통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부터 많게는 한 20 중반까지도 오고요. 1년제 학교고 이제 9개월간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이제 통영의 추도라는 섬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여행하려면 또 이렇게 또 힘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 여행살이를 한국에서 한 달간 해보는 거예요. 워밍업 하면서. 지옥학교 아니에요? 지옥학교. 딱 들으니까 느낌이 지옥학교 이런 거 같던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6시 반에 맞네, 지옥학교. 역시. 일어나가지고 섬을 한 바퀴 네, 걷거나 뛰고요. 뛰고 이제 새끼 밥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먹고 그 안에 이제 수업들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외로 태국으로 보통 떠나고. 태국으로 떠나고. 아, 떠나고. 9개월 동안. 네. 그래서 태국에서는 잠시 맛을 즐기다가 태국에 와서 이제 라오스에 가가지고 저기 이제 돈데 섬 있는 쪽으로 예. 한 700-800km 정도를 네. 이제 7박 8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오. 갔다가 이제 끝으로 다시 태국에 들어와서 태국에서 저희 베이스 캠프인 오로빌로 가는데요. 인도 첸나이에 있는 곳이고 여튼 그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오로빌이라는 곳은 저희 학교 건물이 있고 오. 그래서 거기서 저희 학교가 생활하기에 되게 좋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수업들도 편안히 이루어지고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북인도 여행, 남인도 여행 이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살메르라는 인도의 사막 지역도 가고 갔다가 이제 보통 자원봉사를 하러 한 달 동안 아프리카나 IT를 가는데 저쪽에 이제 리언이 누나나 다민이는 저랑 같은 기수가 아닌데 저 다음 기수였는데 IT를 갔고 케냐도 갔고 저희 기수 때는 이제 케냐를 갔고 갔다가 이제 바로 유럽 여행을 2달간 시작하고요. 2달. 네, 유럽에서는 이제 한 5-6개 나라 정도 유랑하다가 다시 한 달 동안 오로빌에 있다가 한국으로 옵니다. 12월 초쯤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통영, 추도 네. 거기서 몸 만들고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몸 만들고 태국, 라오스, 그다음에 인도 오르빌, 그다음에 북인도, 남인도, 사막, 그다음에 자원봉사 아프리카, 그다음 유럽 2달 찍고 2달 생활하고 다시 오르빌 가서 좀 지내다가 네. 거기서 쇼케이스 준비하고 그런 거 보나요? 네, 한국 공연을 준비. 한국 공연을 준비하는 거. 그 공연을 보고 그러면 나 거기 창조학교 갈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동하게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랬고 보통 대개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공연 좋던가요? 그때 가기 전에 공연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저희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여기 오는 경우는 학연, 직연, 필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필연이었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저는 이제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되고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고 온 사람 정말 드물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약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고 공연을 저도 이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올해를 네.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해요? 12월 매년 12월. 근데 본인이 직접 원해서 나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비행기 안 타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들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세계 여행 학교라고는 했는데 엄마가 민준이 공연을 보고 엄마 혼자 보고 왔거든요. 저는 안 보고 오고. 네. 그래가지고 10기 공연을 보고 와가지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막 난리를 치면서 와가지고 막 애들이 너무 멋있더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그때 이렇게 오빠를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난 멀리 오랫동안 가는 못 가 안 가 이래가지고 바로 나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세계 여행? 나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라고 생각 안 하고 갈래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민준이랑 몇 개 조금 이렇게 보고 근데 모르겠다 이러고 추도를 갔는데 처음에 조금 당황했거든. 아니 갑자기 아침 운동하고 갑자기 바둑하다 하고 막 이렇게 악기를 치고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사실 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좋았어요. 자전거 여행 하여튼 딱 자전거 여행하고 돈대 내려왔을 때 그때 사실 제가 원래 그 전까지 오빠를 항상 보면 오빠 좀 걱정이야 막 친구들이랑 맨날 똑같은 친구들만 있고 막 걱정이야 이랬는데 진짜 자전거 여행 끝나고 딱 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전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여튼 되게 좋더라고요.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는 여행은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여행을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선택지도 그냥 선택지만 정해주면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고 특히 호텔도 준비돼 있고 차 타고 특히 뭘 먹어야 될지도 결정사항이 없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그 개고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많이 성찰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여행의 진정한 어떤 의미들을 좀 잃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창조학교도 정말 개고생 맞죠? 네, 엄청나죠. 어떤 개고생이에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암스트롱 뮤직비디오 보면 비누 찾는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코코넛 소프. 그거는 코코넛 소프죠. 네. 네. 그러니까 비누 가지고 머리 감아야 되고 그죠. 샴푸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었던 게 이제 오로빌이라고. 인도. 네, 거기는 이제 그냥 친환경적인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쓰레기 같은 거를 저희가 막 휴지 같은 것도 안 놓고 쓴단 말이에요. 휴지도? 네, 수동 비데라고 이제 물로 씻고 약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걸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샴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누를 쓰는데 그렇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비누가 하얀색 비누인데 사실 코코넛 소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코코넛 소프로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비누가 쓰면은 제가 그때 또 막 탈색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뻑뻑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끈적해지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너무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안 좋아했는데 사다나에서 가면 이제 비누를 또 네모난 거 딴 걸 주는데 그게 조금 더 낫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 우리 머리 빨래 비누가 제일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감았을 때. 네. 그래도 그나마 끈적함이 없어가지고. 비누는 끈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막 그냥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다 같이 위에서 옥상에서 막 완전 정신 나간 상태로 막 이렇게 막 이 감자 얘기했다가 뭐 이런 얘기했다가 하면서 비누로 정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초반에 여행할 때는 샴푸까지 다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아예 비누만 들고 다니면서 이 머리에는 비누로도 안 감아요. 이게 노프라고 하죠. 이게 물로 씻는 거. 예.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머리도 건드립지도 않고 일단은 비누값도 안 들고 사람들이 여행 가면 돈이 많아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니죠, 그죠? 네. 뭐 돈 별로 들 게 많이 없어요. 샴푸값도 안 들고 열심히 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뭐 직접 밥도 해 먹는다는데 밥에 먹는 그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4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니까 네, 매일 40인분의 밥을 하잖아요. 40인분. 우와. 그러면 네, 요일별로 당번을 나눠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당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날은 이제 당번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준비하고 아침 다 먹으면 이제 뒷정리를 하면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이제 요리하고 당번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막 조금 당 알못이라고 당번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당 알못을 탈출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늘고 그러니까 자기 이게 정말 칼질하고 요리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못하던 친구들이 자기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그것도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왜 힘든가 생각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뛰죠. 네. 혹시 그 제 당번이 날에 아침밥 해야 되죠. 네. 하면서 이제 저희 영어 단어 외워서 용돈도 타야 되죠. 그다음에 네. 단어를 외워야 용돈 줘요? 네. 안 외우면? 그런 단어 과목이란 것도 있어요. 단어 과목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기타도 쳐야 되고 바토카타 박자도 연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진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쇼케이스면 쇼케이스 그 팀끼리도 만나야 되고 이게 진짜 진절머리 하거든요. 아니 물론 그게 힘든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재밌었는데 힘든 건 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 폰도 못 쓰고 그다음에 보통 여행자들은 자기 돈을 개인 돈이 있는데 없고요. 네.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이제 해외 배낭여행 한 달 동안 가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처음에 초창기에는 핸드폰을 들고 가게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밖에 안 해요. 게임하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요즘은 아예 핸드폰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뭘 하냐? 그러니까 카드 게임 치고 놀고 밖에 돌아다니고 오히려 자기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 현대인은 어떠냐? 노른들이라 잘할까?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또 나가면 거기서 제일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유심칩부터 사요. 그것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렇죠. 예. 그 이제 아까 사연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냐 미디어도 발달되고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지 뭐 근데 왜 가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사람 눈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진 정말 못 찍는데 그래도 가서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현장감이라는 것들이 참 다르잖아요. 네. 그 눈의 감동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이게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직접적인 경험이랑 사진은 또 실물이 아니니까. 예. 네, 틀리죠. 그래서 뭐 미디어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는데 오히려 여행은 좀 아날로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민현준 씨랑 연락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전화를 한 번만에 받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핸드폰에 보통 멀찍이 떨어놓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핸드폰을 일단 여행 중에는 잘 일단 안 사용하고 와서는 이제 쓰다 보면 항상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순간 나는 핸드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여기에 의존해 있지? 약간 이런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민준이는 지금 2G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스마트폰이었는데 2G로 바꿨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약간씩 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없어도 잘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멀리 의도적으로 조금 두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 네.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필요하다,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이 불안한 것이 저는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예 해외 나갈 때, 그러니까 전화도 못 받게 정지시켜요. 일치 정지. 네, 일치 정지시켜서 유심치도 안 사고. 그래서 호텔에 가야 간단하게 이렇게 소식을 저는 적어도 글을 쓰거나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는 좀 알리기 위해서 예, 그 정도 한 시간 정도 살짝만 보고 나머지는 거의 핸드폰을 안 봐요. 스마트 중독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시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폰 많이 보거든요. 되게 많이 보는데 근데 요즘에 이번 사실 제가 원래는 휴대폰을 많이 안 보고 TV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TV를 아예 거의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랑 연락을 이제 원래 잘 안 했는데 이제 연락을 잘 해보자 하고 휴대폰을 많이 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조금 뭔가 되게 연락들이 뭔가 무의미하게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조금 이렇게 휴대폰 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연락들이 살짝 뭔가 그냥 정말 너무 무의미한 대화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휴대폰을 너무 걸 신경 안 써가지고 계속 어디 놔두고 다니고 아이고 이제 버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계속 이러거든요. 저도 2G를 쓰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3,300원을 내고 문자 50건, 통화 50분인데 그게 얼마 없다는 걸 저도 아니까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사실 안 하게 되면서 느낀 게 할 데가 별로 없고 왜냐면 제가 뭐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친구도 몇 없으니까 연락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서 근데 또 그렇다고 가방이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공책을 들고 다녀야 되고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아직 못 놓게 했으니까. 여행할 때 늘 공책과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여행 네, 다닐 네, 때 그렇죠. 공책과 카메라로 기록하고 네. 그 카메라 공책을 다시 꺼냈어요. 저도 2008년도에 세계 여행 간다고 처음으로 여행 갔는데 그때 가방 무게가 한 15kg 정도. 엄청 무거웠어요. 한 달 동안 어깨가 아파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뒤로 한국에 갔다 와서 또 여행 다니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재니까 7kg, 8kg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근데 여행 가면 많이 가면 가져갈수록 무거워요.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요. 놔두고 오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챙겨가는. 그러고 딱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물건이 너무 많다. 이 현대인들이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것에 돈을 많이 쓰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의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뒤에 매는 가방을 한 7, 80리터짜리인데 거기에 한 2, 30kg 정도 채우거든요. 제가 들어올 때 9kg였어요. 갈 때는 2, 30kg, 올 때는 9kg. 아니 뭐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름 옷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속옷 짜증난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그냥 생필품들 다 버리고 하니까 왜냐면 또 들고 갈 때 이거 그때 필요 있다 생각했는데 들고 가면 한 번도 안 쓰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벼워지게 되면 좋기도 하고 생활. 여행 1년 차랑 2년 차랑 짐이 좀 다른 게 이제 1년 차는 싸라는 대로 좀 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년 차는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입을 검은색 티셔츠나 그냥 항상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막 챙기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하면서 짐을 싸는 요령이나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알고 그래서 노는 거예요. 점점 버리고 싶어지는 거네요. 이게 그쵸? 무거워봤자 나만 무거우면 힘드니까. 나만 힘드니까. 그래서 버릴 수 있으면 계속 버리자. 자기 업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막 물건 사러 가면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3번, 4번 생각 안 해가 되던가요? 맞죠? 그죠. 예. 근데 사실
근데 한 번씩은 아니 근데 저는 짐이 원래 1년차 때는 검정색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놀러 가면 애들이 다 알록달록하게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맨날 검정색 옷만 입고 이러니까 네. 아 2년차 때는 무조건 알록달록한 색깔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2년차 때는 다른 거를 별로 안 챙기고 옷을 많이 챙겼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사실 일단 1년 여행이니까 여름도 가고 겨울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챙길 게 많은데 근데 사실 여름에는 딱히 예쁜 옷을 굳이 안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 겨울 옷들이 예쁜 옷들이 있는데 또 그때 딱 유럽 놀러 가면 사실 그때 깨재재하게 우리가 가니까 사실 좀 예쁜 옷을 입고 싶죠. 날 입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더 서로 막 바꿔 입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얘는 바꿔 입고 예. 야 이거 나 좀 빌리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빌려 입고 하는데 진짜 근데 저는 그래서 짐이 엄청 무거웠는데 올 때는 몇 킬로였어요? 태국 올 때? 그때는 갈 때 거의 이게 저희가 20kg 미만으로 가야 예, 되거든요. 예. 한동안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앞 가방도 메고 다니는데 앞 가방은 7kg 원래 해야 되는데 그때 노트북을 넣는 바람에 한 10kg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20kg, 10kg, 30kg를 메고 있었는데 올 때는 거의 진짜 뒷가방이 거의 한 14kg 정도. 저는 많이 못 벌었어요. 아까 20kg 했는 거는 다 규정이 있어요. 항공 타면 수화물로 붙인 거는 20kg예요. 그거 넘으면 돈을 내야 돼. 더 줘야 돼요. 엑스트라. 심지어 이제 저가항공을 타면 저가항공료보다 그걸 짐무게 초과하면 그 항공료만큼 더 비싸게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좀 맞춰야 돼요. 이렇게 양산 창조학교가 그러니까 전 세계로 여행도 다니고 뭔가 이렇게 밥도 해 먹고 안 했던 친구들끼리 옷도 바꿔 입고 하다 보면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버리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여행을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확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기간도 길고요.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뭐가 제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핸드폰도 뭐 좀 이렇게 쓰는 것도 달라지고. 아 근데 갔다 온 뒤에는 이제 거기서 많이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폰도 좋은 걸로 막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좀 우울했어요. 왜냐면 그 한국이랑 그 해외에서 생활이랑 갭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조금 그렇긴 한데 늪으로 빠질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그 창조학교 친구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계속 만나는 한은 사실 그 늪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해외에서 봐왔던 것들이랑 이제 한국이랑 너무 천지 차이니까 그거를 이제 내 마음속으로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들 이제 와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까지가 조금 많이 걸렸어요. 한 최근에 이제 조금 괜찮았어요. 최근 왜냐면 창조학교가 제일 좋고 다른 거 다 싫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거기서는 마음껏 표출하고 막 이렇게 개구시게 막 이렇게 사진 보면 표정이 너무 밝고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는 되게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점잖은 척 해야 되고 좀 뭔가 좀 그렇죠. 분위기도 틀리죠. 네, 분위기도 많이 틀리고 이제 창조학교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기의 이런 그런 것들이랑 제가 일반 학교를 나왔으니까 일반 학교 친구들 이제 갔다 와서 와 민준이 왔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 친구들 저절로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사실 일반 학교 친구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변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일반 학교 친구들이랑 연락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변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고 하지만 생활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생활력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을 12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가거든요. 저는 소수로 해서 이제 어른 일술자 2명이서 쫙 가는데 그 가기 전에 항상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애들 갔다 오면 뭐가 바뀌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저는 이제 계몽의 시대는 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변하고 바뀌고 이런 것들. 물론 저는 바뀌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그 아이들의 조건이나 그 청소년기에 경험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스스로 그걸 깨달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뭘 주고 막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닌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갔다 오면 뭐 바뀌었나? 사실 별일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여행 갔다 와서 뭘 바뀌었나? 근데 그 바뀜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더 성숙했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느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인문학이 공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여행도 또 하나의 인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느꼈던 경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중에 나중에 거기 잘할 때 큰 힘이 된다. 일단 여행 갈 때는 너무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뭐 힘들고 뭐 이래도 일단 거기에서는 뭔가 자기 그 심심하면서도 뭔가 생각할 것도 있고. 그래서 양산창조학교에 나온 동기들이 되게 뭔가 위로는 되겠지만 또 내가 어느 순간 너무 달라져 버려서 일반 평범한 그냥 일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랑은 나는 이제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힘들다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저도 일반 학교를 나와서 그랬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여행 학교 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 여행 학교는 다시 이제 또 떠났는데 나만 약간 한국에 남겨진 기분.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알려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버리고 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끝까지 갈 것도 들었었는데 아니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챙겨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함께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알려줘 버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 1년 여행 때 생각이었고 그래서 한 번 더 갔죠. 근데 이제 2년을 여행을 하니까 이제 내가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같이 살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왜 같이 살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1년차 때 많이 안 치는데 2년차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조금씩 많이 하게 됐는데 초반에부터 그냥 야 소 살자 소에서 저희 둘 동네인데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저희 집 옆에 계곡에 어떤 작은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화실로 만들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그래서 애들 놀러 와서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 초반부터 조금씩 얘기하다가 이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저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가려고 하고 얘는 또 어떤 곳에 가고 싶어서 또 가려고 했는데 이 학교는 갑자기 휴교 돼버리고 이 학교는 안 되나? 아니 저는 이제 파리 가려 했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그럼 다시 미콩이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다시 소 어때? 이래가지고 좋은데요? 이래가지고 바라가 다시 소 와가지고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같이 그냥 시골에서 한번 뭔가를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좀 해보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에서 학교 다녔어요? 거기 초등이 소산촌 유학인 거죠? 네, 산촌 유학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9학년 될 때부터 일어난 건데 제가 소에서 산촌 유학을 하면서 리언이 누나 집에 살았고 1년 정도 살다가 이 마을이 너무 좋다고 엄마 들어오자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들어주셔가지고 그럼 어머니는 도시 살다가 산촌으로 네, 완전 정반대 대비되는 곳에서 삼산동에 있다가 어머니가 힘드셨겠어요. 별로 안 힘들었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니라서. 네.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서. 이 조급함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아이들을 더 망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리언 씨나 다민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심심했던 시간과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해볼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팍 나오고 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랄 때 뭔가 안 하면 애들이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너는 왜 뭔가 또 일을 안 하고 또 뭔가 배우러 안 가냐, 뭐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걸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신없이 학원 다니고 뭔가 쫓기듯이 사는 것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우리의 삶을 더 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씩 오늘 여행이 주제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전 여행에서 만나요. 해외에서. 그러면 특히 패키지 오면 딱 만나자마자 저 멀리 도망갑니다. 저부터 호흡이 빨라져가지고 이제 치앙마이 그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딱 이만해요. 자, 30분 시간 주겠습니다. 보세요. 이걸 어떻게 30분 만에 돌지? 그래서 막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있든 2시간 있든 3시간 있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심심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충분하게 보내는 것이 그 여행을 오히려 더 즐기는 건데 정신없이 빨리 돈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에서는 좀 안 좋은 점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는 그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이. 그래서 갔다 오면 뭐 봤지? 아 맞아 사진 남았어.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사진만 찍어요. 나 어디 갔다 왔다. 그걸 왜 하냐? 저는 오히려 그걸 갔다 왔다는 자랑질이 아닐까. 그래서 여행은 또 하나의 인문학의 성찰인데 그냥 한국이나 이렇게 그 여행들이 좀 소비 문화로 또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현실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요. 네. 이 여행만큼은 진짜 황태자의 환율처럼 가고 싶은 거죠. 예, 진짜 갈 수 있으면 이 좁은 비즈니스석 말고 예. 좋은 좌석 타고, 예. 그죠? 호텔도 깨끗하고 진짜 갔을 때 정말 예쁜 경치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주잖아요. 네. 이게 나는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거죠. 어디 가라 이러면 그게 가고. 어떻게 말하냐면 네. 여행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행을 돌아오면 또다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는데 여행을 오래 하고 인문학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갔다 오면 집이 또 좋아요. 그래서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나가면 좋고 또 내가 계획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가냐면 여행을 또 하나의 그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돈을 팍 써. 예. 그래서 갔다 오면 또 이제 현실의 삶은 만족하지 않고 이게 동떨어지니까 또 가고 싶다. 왜? 거기서는 아무도 뭘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쓰고 싶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쳇바퀴씩 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행이나 삶이나 저는 똑같이 거기서 연결되면서 아까 우리 친구들도 보면 여행을 통해서 뭐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바뀐 지점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다민 씨랑 얘기하면서 갔던 여행지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라고 물었을 때 한국이었는 거예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게 오랜 기간 해외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여행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주는 편안함과 모국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밥도 편할 거고 저는 뭘까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행을 저희가 정말 호화롭게 하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이제 집이 주는 편안함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정처 없는 내가 내 집도 아닌 곳에서 계속 있는 거랑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오로빌에 베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거기가 정말 제 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를 3번 정도 가는데 1년에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아 진짜 내 집 온 것 같다 하고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데 아 진짜 와 약간 피로가 해소되는 느낌과 함께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여행을 하려면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해보고 그럴 수 있어야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이 제일 편하죠.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거는 외국에서 상황이 있으니까. 예.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외국이 그렇게 좋으면 외국에 살지. 그러게 왜 다시 와요? 예? 왜 다시 와요? 왜냐면 여행을 가는 이유는 한국이 내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좋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아, 갔다 오면 여기가 예. 너무너무 좋아요. 어차피 또 제가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이 제일 좋은 거고. 네. 근데 외국에 나간다면 다른 문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느끼는 거죠. 그 다른 문화 속에서 가장 친하게 이제 익숙하고 편한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더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어쩌면 여행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돈도 많이 없고 가난하고 뭐 결혼도 못해서 뭐 주위에 구박도 많이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여행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콩고 이런 데 가면요. 이 이제 가정집에 초대했는데 우리 밖에 버려놓은 소파보다 더 못한 소파에 앉을 수 없는 솜이 이만큼 빠져 있어요. 거기에 앉아라고 하고 그리고 뭐 아예 물 같은 거는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 갔다 오면 한국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문화를 통해서 내가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거는 왜 책 내셨잖아요. 예. 아이들의 길에서 행복을 배우다. 예. 지금 얘기했던 거 그 책에 나왔어요. 아프리카 소파 얘기 그리고 태국 그다음에 욕망을 이제 멈춘 라오스에 대한 예. 얘기. 예. 그리고 히말라야. 예. 예,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호흡이 내가 그렇게 급했구나라고 조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여행이랑 틀리게 가요. 일단 길게 가시고요. 이불로 사서 고생하시고요. 가서 밥 해 먹고 좀 이렇게 오래오래 있으시고, 예. 그리고 오면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 예전에 뭐 이 친구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네팔에 그 파시파트나트 사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겐지스강 상류를 흐르는 곳인데 그곳에는 힌두 사원도 있는데 화장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시체 태우는 냄새가 막 나요. 이제 가면 이제 입장 내리고 한참 있죠. 근데 보통 패키지 여행이나 관광객들은 와서 10분, 20분 앉아 딱 휙 돌아보고 사진 찍고 이제 가요. 근데 청소년들과 한번 데려왔는데 청소년들이 가자 할 때까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2시간, 3시간 정도 앉아서 있었거든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꿈이? 죽음이 뭐야?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뭘까? 선문답처럼 이야기하는.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그때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시체 태우면서 그 냄새 맡으면서 있던 시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하루 동안에 10군데 돌아다닐 바서 차라리 그 한 군데 갔던 기억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탁건데 여행을 나가면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2개, 3개 정도. 그리고 천천히 거기에서 앉아서 좀 지겨울 정도로 좀 봐라. 그러니까 볼 때마다 또 달라요. 예. 갔던 곳이라도.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집처럼 느끼는 오르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하고 또 2년차 갔을 때도 또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냥 약간 고향에 온 기분? 고향에 온 기분. 한번 왔다가 1년차 때 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1년차 친구들을 제가 2년차 때 1년차 친구들을 조금 알려줄 수도 있고 여기가 되게 좋은 집이야 되게 맛있는 집은 여기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데려가서 놀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제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막 저희끼리 막 아는 그런 데를 이제 막 소개로 해가지고 가고 막 예전에 또 못 봤던 곳 이런 것도 다시 안 보이던가요? 여기는 못 봤는데 옛날에. 그런 게 예. 참 신기한 게 이제 1년 여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1년만 갔다 오면 너무 빨리 변해 있어가지고 진짜 막 있었던 집도 없어져 있고 네, 맞아요. 진짜 심각하게 막 변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는 1년 뒤에 가도 사실 많이 변한 게 없어요. 외국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새로운 거 생긴 것도 사실 많이 없고 그냥 갔던 데 또 갈 수 있고 그런 게 참 한국은 너무 빨리가 심각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막 여행 가고 싶고 이왕이면 오래오래 한 1년이나 2년 가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 해 먹고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가려면 돈을 좀 많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갈 때는 부모님이 다 주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행을 계획하면서는 본인이 뭔가 벌어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 버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약간 옛날에 여행을 할 때는 네. 돈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그냥 사실 정말 가자라는 생각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갈 수 있으면 바로 가는 게 갈 수 있으면 바로 가는 게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만 있으면 어쨌든가요. 그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모아서는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일단은 저질러서 대출을 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그 대출을 다 갚을 때쯤 또 다시 또 대출 내고 그걸 반복하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어떤 저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여행 가는 것들이 분명히 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돈이 수단으로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목적이 돼서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 근데 오히려 돈이 없어도 아껴서 가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1년 단위도 가고 2년 단위도 가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2주 이상은 좀 갔으면 좋겠다. 너무 짧지 않게. 1박 2일, 2박 3일은 부족한 거죠. 3박 4일짜리로 보통 3박 5일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는 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관광? 설정 어디 보고 왔다.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소 2주, 그래서 가능하다면 3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는 좀 끊어지고 내가 이제 달리 보게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또 편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3박 5일 되면 아니면 일주일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마음도 바쁘고요. 네. 심지어 유럽 이 8개국을 뭐 7박 8일 만에 하루에 한 나라씩 건너뛰는데 저기 과연 여행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키지에서 그렇게 가긴 하죠. 예, 맞죠. 예. 크루즈 타고. 유럽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안 봐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예. 봤는데 한국 사람은 그 다음 날 이제 체코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옆에 있는 크로아티아도 버스 타고 갔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자랑해요. 블로그에 막 이렇게 사진 막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부다페스트 오히려 갔다가 이제 어디 여행이 아니라 갔다가. 나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유명한 관광지만 찍고 그게 저는 관광하고 여행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비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한비자 공부시키고 뭐 할 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세계를 돌아다니라. 그때는 뭐 이렇게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10년 동안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예요. 뭐가 없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온갖 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근데 여행도 삶과 똑같이 그 속에서 만남, 관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청주학교도 보니까 참 좋은 것도 40명. 엄청 싸우죠, 그죠?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죠. 불편할 것 같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게 한국에서는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끊는다고 하잖아요. 네. 연을 끊는다. 네. 그냥 상종 안 하면 된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계를 맺는 네. 거니까 그게. 맞죠. 보기 싫어도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안 보면 저만 손해니까.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저만 손해니까 빨리 풀고 같이 잘 지내는 게. 그걸 스스로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싸울 것 같고 네, 맞아요. 친한다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싸우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그 싸움을 그냥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 왜 싸우고 화난 것들을
오히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관계들을 왜 그랬는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의 사회는 저 관계를 절단하는 거죠. 저 친구 저랬기 때문에 아예 안 봐. 여행하면 느끼는 것 중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같이 교류하면서 더불어 가는 사회를 이제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흥미는 느림을 지향해요. 뭐 달팽이 있고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이고 이게 빨리 가고 싶어하고 뭔가 지금 빠름에 대해서도 되게 피도 빨리 돌 것 같고 그래 속도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느리게 사는 삶과 이렇게 목표 지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 이게 빨리 가는 것과 어떤 그런 느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난 느리게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소호에서 6살 때부터 쭉 살았는데 한 번도 소호를 이렇게 막 재밌게 놀긴 했지만 사실 그냥 계속 도시에 나가고 싶다 어릴 때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죠. 산촌에서 살았으니까. 네, 근데 사실 1년차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1년차, 2년차 갔다 딱 중간쯤부터 소호가 너무 좋은 여행 중에 소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소호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되게 그리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사실 저는 해외 여행도 지금 너무 그거 하지만 하여튼 한국도 너무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집에서 산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그냥 사실 계속 똑같은 경치가 이렇게 보이면서 계속해서 다 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빠르게 가고 싶다, 느리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딱히 없고 그냥 지금 이게 이렇게 재밌게 그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는데 핀란드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몇 사람 없이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라면 우리가 북유럽에 복지 잘 돼 있는 그런 걸 딱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희 나라 참 좋겠다.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도 다 치료되고 공부할 때 다 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전에 어릴 때는 자기 핀란드 옥수수 싫어했대요. 햇빛도 별로 안 들고 춥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한 복지 정책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여행을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보니까 아파도 자기 돈으로 가야 되고 공부하는데도 돈 들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딱 생각나네요. 딱 여행 갔다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게 되는. 그렇죠. 집 좋아요? 네. 갔다 오니까 좋았어요.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산촌 소호에서? 지금 오늘 뭐 했는지 말해줘. 오늘 뭐했지요? 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많이 아파서 오늘 해야 되는 아팠어요? 일을 하나 안 했는데 네. 아침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텃밭을 이제 했는데 네. 저희끼리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건 해야 된다 해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텃밭 만들고 모종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 수입인 야생차 아까 전화중에 얘기했잖아요. 야생차 일하고 여기에 왔어요. 야생차 이게 오늘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야생차. 예. 야생이니까 그냥 그 길거리 널린 데를 가서 주우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땅이 있고 산 속에서 가서 채취하기도 하고 길거리 최대한 많이 닿아 있는 곳은 되도록 안 하죠. 오염돼 있을까? 그런 거기도 하고 모래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허락도 맡아요. 허락도 맡아야죠. 목련차나 이런 거 목련나무 집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집 이렇게 이모나 아니면 아저씨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같이 허락 받고 얘기하고 가가지고 막 잘라오고. 잘라와요? 네, 아니 이렇게 뜯어도 오고 거기서 오고. 가지를 좀 친단 말이에요. 치고 그걸로 뜯어서 오고 다 내년에 또 가지고 이렇게 뜯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냥 산에도 가. 저는 여행을 갔다 오면 운전이 되게 느려져요.
천천히 되는데 근데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운전이 조금씩 빨라져요. 오 내가 왜 이렇지? 그리고 또 여행을 갔다 오면 또 느려지고 이러는데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뭐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여행도 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운동을 쉬고 딱 돌아왔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느린데 다른 친구들 보면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너무 뭘 바빠요. 배우고 네, 잠도 스펙 자요. 스펙 사고 네. 막 이러는데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게 제 만나는 이런 범위들이 다 이런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게 없고 네, 그래서 조바심이 없는 게 가끔 문제인가?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냥 그런 거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찾으면 좀 하나를 하다 좀 확고하게 제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예전에 말도 진짜 빨렸는데 말도 더 느려진 것 같아요. 얘네 많이 빨랐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네. 이게 모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둘은 사실 산촌에서 살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모든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온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안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불안한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른 건 것 같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 스펙 쌓고 뭐하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을 잘 생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마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정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잊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되나 약간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모셨을 때 되게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면서 저보다 오히려 돈 쓰는 거라든지 뭔가 말도 천천히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 천천히 못 하겠어. 그러니까 늘 호흡이 바빠. 말 천천히 못해. 그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핸드폰은 멀찍이 놔두고 자기 생활에 너무 충실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김 메고 왔다 그러고 제가 좀 놀랐고요. 이제 우리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보죠.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좀 못했던 거 미진했던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순서대로. 아까 그 여행 떠날 때 돈이 없어서 못 떠난다 이런 말 있었죠. 예.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뽀미가 이제 용기라고 말했는데 네. 그 부분에 동의가 가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용기가 정말 뚜렷하고 이렇게 불타오르고 한다면 전화 돌려서 아니면 어디 후원 계좌를 열어서 펀딩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굳이 그걸 갚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내 뜻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펀딩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주변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워킹 비자로도 갈 수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좀 갔거든요. 유럽에서. 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도 있고 물론 저는 못하지만 나이가 돼서 한 건데 또 그리고 가서 그냥 사람들이 돈을 모은 이유도 여행 가서 다 써버릴 거다. 맞아. 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이런 매개로 치어지는 게 여행이라는 게 이 사회에 참 안 좋은 점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냥 여행도 일상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행이 아무렇지 않은 거죠. 막 이렇게 신화화되는 게 아니고 여행 갔다 왔어? 대박이네. 이런 그런 돈 많이 썼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처럼 떠날 수 있을 때 바로 떠날 수 있고 그런 게
그리고 굳이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좋은 곳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우리 생활로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생활하고 여행하고 이게 사람들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한풀이 하러 여행 가서 한풀고 막 이렇게 조금만 불편하면 숙소가 더럽니 뭐 불친절하니 어쩌고 음식이 맛이 없니 막 그 자기 돈에 예, 예. 대해서 화를 낸다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생활과 여행이 이게 하나가 되면 안 떠나도 여행 같고 네, 떠나도 일상 같고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그냥 사실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도피식으로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 도피식으로 여행을 갔고 이제 한국이 말을 하자면 한국이 싫어서 여행을 한국이 간 싫어. 거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가면 사실 얻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참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알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오면 뭘 알고 뭘 배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술적인 면이나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상을 유지하거나 정말 살면서 내가 이제 살면서 이런 뭐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좀 덜 받죠. 그죠. 네. 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가기 전보다는 한국이 싫어서보다는 지금은 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뭐 하지 마라 그럴 거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 음. 게 이제 막 저희 여행 학교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분들도 막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을 간 사이에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참 신기한 문제인 거죠. 그 친구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어야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각자 삶을 살다가 만났을 때 좋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데 맨날 전화하면 참 그럼 좋고 얘기하고 막 가끔 이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진짜 너 많이 바뀌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번에 어버이날 때 아빠 어버이날인데 뭐 해줄 건 없고 그냥 축하해 이렇게 진짜 전화를 축하해. 네, 어버이날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잘 들었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해줄 건 없고 드릴 것도 없지만 그냥 내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모신 패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삶이라는 게 부대찌개가 역시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늘 행복이라는 이걸 담기 위해서 큰 그릇에다가 내가 쾌적함과 편안함과 돈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담아서 오래오래 끓여야지 이 행복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여행 가서는 개고생한 것 같고 힘들고 근데 오히려 그 심심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그런 여러 것들이 섞이면서 오래오래 끓이면서 또 친구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진해지면서 더 맛있는 행복이라는 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전 실수도 많이 하고 늘 많이 불만인데 이 불만조차도 결국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오래 끓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뭐 여행하다 보면 참 네.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참 다른 여행들이 참 많다. 꼭 쾌결화된 것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근데 자기에 맞는 여행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삶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삶도 사는 것처럼. 아까 표현 진짜 좋은데 부대찌개도 사실은 온갖 종류의 부대찌개가 있어요. 예, 다양하게. 왜냐면 김치 맛이 다르서 또 넣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 초반에 만났던 80대 가까이 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느리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를 그 산티아고 도착하기 전에 한 3, 4일 전에 이 할머니 또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걸어왔지. 중간에 버스 타고 왔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유독 산티아고 하면 전부 다 걸어야 된다는 양. 그리고 얼마큼 빨리 걸어야 된다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 언제부터 출발했어요? 네. 몇 킬로 걸었어요? 그리고 숙소 어디가 좋아요? 네. 이런 걸 항상 물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뭔가 정답 찾는 부분. 근데 들어보면 길 잃었던 경험들이 제일 재밌대요. 유쾌하고. 이 할머니처럼 또 전체 다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는 또 가장 소중한 순례길이 아닌가. 유럽 사람들은 또 전체 다 안 걸어요. 중간에 3, 4일 걷다가 집에 갔다가 또 휴가 내서 또 그 구간을 갔더라고요. 여행도 부대찌개를 다르게 끓이듯이 그 표현 진짜 좋네요. 그렇게 자기에 맞는 여행들, 자기의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상, 네. 울산저널 시민포럼 7번째 이야기, 남과 다른 삶. 네. 여행의 이유 편을 마칩니다. 여행 얘기하면서 삶도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